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더라고요. 자기는요 너무 좋아하는 게 있어서 그 사람한테 줬는데 그 사람은 그걸 먹고 체한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거 주는 사람한테 별로 시큰둥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맛있다고 줬는데 그 사람은 이게 뭐야 이렇게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깨졌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상처를 이해하니까 소통이 달라지겠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가 상담을 해야 되는 그 많은 것들은 심리적인 부분이 아니고 심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럼 이 심정은 어떠냐면 사람마다 달라요. 지역마다 달라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살아온 건데 그 사람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혼돈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 과제죠. 그러면 이 혼돈이 어떻게 발생을 하느냐? 제가 결혼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결혼을 하면요, 사람들은 각자의 문화가 있습니다. 요즘 뭐 다문화 가족, 다문화 가족 그러잖아요. 외국에서 시집 오거나 장가 오거나 이것만 다문화가 아니라요. 예, 지역마다 사람마다 달라요. 그렇잖아요. 그럼 한번 그 확인을 해보죠. 왜 다르냐면요. 자기 배우자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성분들이 만약에 남편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부모님이 같으신 분. 자, 성별이 같으신 분. 성별도 다르고 부모님도 다르고. 그럼 뭐가 같으세요? 네, 같은 게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몇 년간 싸워야 될까요? 그 사람하고는. 예? 3년이요? 자, 여쭤볼게요. 자, 자기 형제 가운데서 성별이 같은 형제가 있으신 분. 예. 자, 그 형제랑 몇 년 싸우셨어요? 예.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도 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야?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한 집안에서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성별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을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혼을 몇 년에 하셨는지 모르지만 30살에 결혼했다고 한다면 30살까지의 문화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3살 버릇 몇 살까지 가요? 예, 그럼 30살 버릇은? 그렇죠. 그러니까 불교에서 어때요? 그거를 몇 번 그 해가지고 원수 갚아야 된다잖아요. 부부가 그래서 원수 갚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정도로 사실은 우리들의 삶의 패턴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화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주고 존중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존중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어떻게 되냐면 내 것을 강요합니다. 내 걸 하라고. 왜 내가 해보니까 좋은데 왜 너는 안 해? 이러는 거거든요. 내가 먹어보니까 좋은데 너는 왜 안 먹어? 이렇게 해가지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니까 좋은데. 그래서 사실 제가 여성부 장관이 위촉한 그 전문 강사였거든요. 그랬는데요. 어느 날 지침이 내려왔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남성들에게 앉아서 운동을 하자. 그게 뭐냐면요. 그 여자들이 이렇게 요즘 다 자변기잖아요. 서서 싸니까 불편한 게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앉아서 운동해가지고 아침마당인가 거기에 보면요. 지난번에 한번 30대 남자 하나, 40대 남자 하나, 50대 남자 하나 나와가지고 셋이서 차 마시면서 진작에 이렇게 할 걸 여자들이 이렇게 좋아하고 아내를 배려하는 건데 왜 못했을까? 이랬거든요. 제가 강의를 하려고 해서 실험을 해봤잖아요. 근데 이게 한번 보세요. 옛날에는 여자들이 힘이 없으니까 뭐라고 했냐면 그냥 다 닦았어요. 말없이. 조금 지나니까 여보 제발 좀 뚜껑 좀 올리고 싸줘요. 그랬거든요. 조금 지나니까 아 뚜껑 좀 올리고 싸. 그랬거든요. 하도 그러니까 남자들이 뚜껑을 올리고 싸요. 뚜껑 올리고 싸는데 그래도 튀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불편한 거야. 이제는 뚜껑 올리고 싸는 것도 불편하니까 힘이 더 생겨가지고 이제 앉아 싸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 여자는요 앉아서 싸면요 아래를 지향하게 돼 있습니다. 남자는 앉아서 싸면요 위를 향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많이 들면 아래를 향합니다. 예. 그렇지만 뭐 저는 아직까지는 그래서 앉아서 싸가지고 힘을 주니까 변기하고 변기 뚜껑 사이로 오줌을 자꾸 바지를 적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그냥 서서 싸고 닦는 게 낫겠다. 이제 이랬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나도 모르게 힘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강요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여성들이기 때문에 한국 남성들에 의해서 강요받았기 때문에 본인들은 모르지만
어느 순간부터 힘이 생기니까 나도 모르게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닐 것 같죠?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오늘 가서 남편을 잘 관찰하세요. 여보 밥 줘! 이러는지 아니면 얘들아 니들 배 안 고프니? 이렇게 물어보는지. 남자건 여자건 간에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진리는 뭐냐면요, 자기가 배고프지 않으면 다른 사람 배고픈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예. 문제는 내가 배고플 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니들 출출하지 않냐? 이 얘기를 하는 건 뭐예요? 나 배고파! 이 소리를 한 거예요. 자, 이해하셨어요? 그게 바로 힘의 원리인데 어쨌거나 내 것을 강요하게 되고, 강요하면 누구든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충돌하게 되죠. 이게 부부싸움인 거예요. 이것들이 이제 사실 우리들한테 나타나는 어떤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요. 제 아내랑 결혼했는데 가스레인지를 사러 갔는데요. 그 중간에 왜 그릴이 있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걸 사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 아내는 그게 불필요하다는 거예요. 10만 원이야 비싼 거를. 그래가지고 아니 이거 없으면 어떻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생선은 어떻게 구워 먹지? 그런데 악착같이 그걸 사겠대. 그럼 나중에 하는 얘기가 주방은 내 거니까 내 맘대로 하게 둬.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생선은 어떻게 구워 먹지? 그래가지고 석쇠를 사다 줬어요. 그랬더니 이걸 왜 사왔니요? 이해가 안 돼. 그럼 어떻게 구워 먹지? 나중에 보니까 후라이팬에다가 기름칠하고 거기다 생선 넣고 신문지를 덮어가지고 튀기더라고요. 젊은 사람이. 그러면서 맛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어머니가 하던 방식대로 그냥 튀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맛없다. 제 아내는 이제 종교철학을 전공했거든요. 이제 논리적인 싸움을 해. 그래가지고 왜 맛이 없는지 얘기를 했어요. 제 얘기는 생선 구이는 돈 주고 사 먹는 요리지만 생선 튀긴 거는 백반에 딸려 나오는 거예요. 제 개념으로. 그래가지고 아내를 설득을 해가지고 겨우 생선구이를 한번 했어요. 아내가 딱 먹어보더니 저는 맛있지 그랬더니 딱 한다는 얘기가 아 역시 뻑뻑하고 맛없어. 그래서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튀기는 거예요. 아내 고집이 또 되게 세거든요. 먹기 싫으면 말하라 이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방식이고 패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심정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심정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을 굉장히 혼돈스럽게 해요. 그것이 아까 다문화였지만 우리는요 모두 다 다문화 가정 속에 있는 겁니다. 내 남편 화성과 금성의 다문화예요. 이거는 어때요? 지구 내에서의 다문화보다 훨씬 더 복잡한 문화성을 갖고 있는 거죠. 이거를 해결하는 것이 사실은 과제예요. 상담도 거의 모든 부분에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하는 과제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부부를 상담을 했는데 결혼한 지 6개월 된 부부인데요. 이혼하겠다고 왔어요. 그래서 왜 이혼하려고 그러는데 라고 했더니 이 부부가 하는 얘기가 그 여자가 너무 지저분하대요. 맞벌이를 하는데 너무 지저분해서 같이 못 살겠대요. 여자는 주눅이 들었어요. 그래서 왜 그런지 얘기를 들어봤어요. 제 남자 얘기가 아침에 샤워들 하시죠? 샤워를 하는데 수건을 딱 쓴대 여자가. 그리고 그 수건을 그 목욕탕 수건거리에다 걸어놓고 출근을 한대요. 그리고 저녁 때 와서 그걸 또 쓴대요. 그게 너무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왜 지저분하다면 이해를 전혀 못하시는 눈빛이 하여튼 남자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했냐, 그럼 수건 따로 쓰면 되지 그랬더니 따로 쓴대요. 근데 왜 문제야 그랬더니 저 여자가 평소에 만날 때 화장도 잘하고 이쁘게 꾸미고 오는데 집에서 저런 모습을 보니까 그동안 그 깔끔하다고 느꼈던 이런 모습에 배신감을 느끼고 그 다음에 저런 모습으로 밥을 하면 얼마나 깔끔하게 할 거며 그 내숭 떠는 모습이 너무 실망스럽다는 거예요. 지저분하다고. 그렇죠? 근데 가만히 보면요 그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럴걸요? 딸들 있으시죠? 예,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서 있는데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자한테 좀 제발 깨끗하게 해라 뭐 해라 그래서 여자는 그래서 좀 제발 나도 좀 이렇게 한 30년 살았으니까 그냥 존중해주면 안 될까? 그냥 두면 안 될까? 이랬는데 이 남자는 뭐냐면 그거 하나도 못 해주냐 이거죠. 여자는 그냥 좀 내버려둬. 남자가 해달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남자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샤워를 하면요 수건을요 샤워를 다 하고 이게 쓰잖아요. 그럼 그거를요 깨끗하게 깔끔하게 들고 나와서 식탁 의자에다 걸어서 말립니다. 예, 우리의 반응도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왜 그런지 이해를 못하는 거고, 여자는 조금 기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남자 집에 처음 인사하러 갔던 식탁에 수건이 6개나 걸려있더래요. 네. 우리가 웃으니까 막 그랬어요. 그럼 수건을 언제 빠세요? 그랬더니 쓰다 보면 냄새 날 때가 있대요. 자, 누가 더러워요? 아니, 둘 다 똑같죠. 뭐 남자는 또 이렇게 편들기를 하지 말라니까요. 둘 다 똑같이 더러운 거예요. 근데 뭐냐면 결혼해가지고 부딪히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내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답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정은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세팅되어서 살아온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길들여서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심리를 아무리 배워도 답이 이유는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들을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부를 이혼을 시켜야 되나요? 아니죠. 사실 이 부부의 문제는, 이런 문제들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문제들이에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푸느냐가 과제인 거지, 그냥 이것을 갈등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결 방법은 뭐냐면 둘 중에 누구의 방법이 아니라 제3의 창조적인 방법을 찾아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예, 그렇죠. 세탁기에 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냥 그거 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어요. 왜냐, 얘네들 쓰고서 버릴 수도 있는 거니까. 일회용으로 써도 되니까. 근데 뭐냐, 그 하나의 창조적인 방법을 찾도록 해주는 게 상담인 거예요. 둘이 얘기해가지고 찾아라. 세탁기에 넣을 건지, 아니면 빨래통에 넣을 건지, 아니면 매일 빨 건지, 아니면 일주일치를 몰아서 빨 건지. 이거를 찾는 것이 과제인데 우리는 너무 익숙해온 것들을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자기가 하는 게 무조건 정답이고 네가 하는 건 무조건 틀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단 말이야? 우리 엄마가 잘못 살았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드니까 집안 싸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는 게 거의 상담이라는 거죠. 자,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것을 풀어나가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요리에서 상담하시는 분들 상담 전문 용어 많이 모르셔도 돼요. 뭐 프로이트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제가 거기 써놨잖아요. 의식, 무의식, 이드, 에고, 슈퍼에고 다 몰라도 돼요. 정말 중요한 건 아까 얘기한 그 심정적인 부분들이 어떤 거냐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봐야 되는데, 어떤 그 결혼 20년 되신 부분은 괜찮을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그 부분도 이혼하겠다고 왔어요. 자, 여자분이 요리하는 방식이 저런 방식이에요. 그 여자분이 뭐냐면 저 요리를 하기 위해서 그 요리학원까지 다녔어요. 근데 이혼하러 왔는데 남자가 뭐라고 하냐면, 여자가 결혼하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밥상다운 밥상을 차려준 적이 없대요. 여자가 그 얘기를 듣더니 그럼 이혼하자고, 당신하고는 그동안 그렇게 했는데 저기라다니 막 그러면서 흥분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남자가 생각하는 밥상은 이런 밥상이에요. 여기에서 저 뚝배기에 있는 거하고 가운데 있는 거 빼고 남자가 생각하는 밥상이 저런 밥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밥상이 있냐면 저걸 뭐라고 그러죠? 칠첩반상. 예, 저렇게 자기 어머니는 아무리 바빠도 아침마다 저렇게 밥을 해줬다는 거예요. 저녁에면 저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자가 성의가 없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둘이 막 흥분하는 거죠. 남자는 이제 일식이에요. 아세요? 예, 집에서 한 끼 먹는 사람, 세 끼 먹는 사람 누구라고요? 예, 잘 아시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설문조사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요리하기 쉽다. 예, 손 들어보세요. 아, 얘기하지 말고. 자, 번쩍 들어보세요. 자, 쉽다. 네, 이제 내리세요. 자, 그러면 이게 쉽다. 자, 내리세요. 자, 그다음 둘 다 어렵다. 예.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요리의 달인이거나 아니면 요리를 잘 안 하거나. 왜냐하면 물어봤어요. 여자한테. 남자는 아까 그게 쉽고 이게 어렵다고 생각은, 이게 정성이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 얘기 들어보니까 다 밑반찬이래요. 냉장고에서 꺼내놓기만, 이거는 설거지만 많은 상이지, 예, 실제로 정성이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남자는 이것을 정성이 들어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자분은 뭐냐면 이거는 정성이 들어간 게 아니라 여자를 잡는 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분 입장은 이건 뭐냐면 이거는 손이 정말 많이 간대요. 그러니까 이거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면요, 두부 생두부 아니잖아요. 그렇죠? 두부 싸고 있는 파는 생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두부 데치고 그 다음에 두부 지지고 파 데치고 국물 육수 내고 둘러 말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뭐냐면 이거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거고, 여자분 얘기가 뭐냐면 이런 일품 요리를 하려면 이렇게 전골처럼 나오면 그 다음에는요 조리 방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찜이 오거나 구이가 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조리 방식이 바뀌어야 되고, 이렇게 야채가 오면 그 다음에 해산물이 오거나 육류가 오거나 이게 번갈아 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식단 짜느라고 남편 한 끼 먹기 때문에 이거를 그렇게 요리학원까지 다니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억울해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가 생각할 때는 뭐냐면 이거는요 옛날에 명절 끝나고 한 3일에서 4일쯤 지나면요 뭔지 아시겠죠? 부침개도 남고 뭐 이것도 남고 해가지고 그 맛없는 산적인 이런 거 다 넣어가지고 김치 넣고 끓이는 섞어찌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늘 남자가 집에 와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오늘 누구 왔다 갔어? 늘 그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안 왔는데 왜 그렇게 물어보는지 몰랐다는 거지, 여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남자는 뭐예요? 낮에 지들 맛있는 거 먹고 남은 거 넣고 끓여줬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방식이 이혼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가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똑같아요. 우리가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심리를 하면요 왜 그러는지 방법이 없어요. 왜 이 사람도 알고 이 사람도 알겠어요. 제가 가정법원에서 그 이혼 재판을 하거든요. 실제로 재판에 참여를 해가지고 제가 다 저기를 해요. 우리나라 이제 저기를 임명을 받아서 하는데, 거기 와서 보면요 남자 얘기 들으면 다 맞아요. 여자 얘기 들으면 다 맞아요. 남자 얘기 들으면 여자가 참 못됐어요. 여자 얘기 들으면 남자가 참 못됐어요. 그러니까 둘이 부부가 맞나? 어떤 때는 헷갈려요. 근데 그게 바로 사람의 심리예요.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면 그 얘기가 다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담하기 어려운 이유는 심리를 다루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심정을 다루려고 하니까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남자의 어렸을 때 경험이 여자의 이 정성을 어렵게 만드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여자의 그 정성이 인정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한 거 이거 쉽다고 손들으신 분들은 똑같은 거죠. 남자의 심정과. 근데 우리 거의 대부분이 손드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 거예요. 자,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지역마다 너무너무 다른데 이런 갈등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배려와 존중이 나오는데 그건 심리가 아니라 심정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제 아내랑 싸웠던 게 뭐냐면, 저는 샤워를 할 때 수건을 한 장을 써요. 샤워할 때 수건 2장 쓰시는 분, 3장 쓰시는 분 없으세요? 아니 수건 한 장 쓰면 거의 대부분 한 장 쓰세요? 아니면 샤워를 안 하세요? 하여튼 뭐 저는 모르겠어요. 머리가 길 때도 저는 한 장 쓰거든요. 뭐냐, 머리부터 쭉 닦아갖고 와가지고요 맨 나중에 어떻게 문 열고 나와서 바닥에 탁 놓고 이렇게 하고 나오거든요. 이거를 보고 저를 미개인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그러면? 발을 어떻게 닦지? 굉장히 고민을 한 거예요. 그냥 미개인 취급만 하지 방법은 안 알려주고. 그래가지고 제가 싸우기 싫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요 방법을 바꿨어요. 어떻게 하면 한 장을 써요. 그렇게 하고 옛날에 문 열고 나와서 탁 놨는데 요즘은 탁 놓고 발 씻고 문 열고 들고 나와요. 제 아내가 하는 얘기가 심정은 있으나 물증이 없어 자기가 참는데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요즘 세탁기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걸레를 넣고 빨아도 수건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가끔 걸레를 써요. 아니 저는 걸레인지 수건인지 구별이 안 가요 솔직히. 근데 제 아내는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근데 그거를 쓰기 전에 알려주면 좋잖아요. 꼭 쓴 다음에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이것처럼 다른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스포츠 타올 하나 샀는데 비싸잖아요. 아껴 쓰느라고 안 썼더니요 이상하게 집에만 들어가면 빨래거리에 널려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러지? 그래서 제가 걷어서 놓으면 또 빨래거리.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 아내가요 이걸 써보니까 잘 안 닦이더래요. 그래가지고 걸레로 쓰는 거예요. 그 비싼 걸.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다 자기의 보는 시각과 자기의 관점에 따라서 다 다른 건데 상대가 그럴 거라고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갈등이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 저녁에 샤워하시는 분, 네, 자, 내려보세요. 아침에 샤워하시는 분, 네, 아침 저녁으로 샤워하시는 분, 안 들으신 분은 안 하시는 거죠? 그런데요
남자들은 대체적으로 밖에 나가서 사회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요. 아침에 나갈 때 샤워를 많이 합니다. 근데 여자들 생각은 뭐냐면 밖에서 먼지 묻혔으니까 침대 들어오기 전에 씻고 들어와라 이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갈등이 심해지는 거예요. 이 샤워하는 거 하나부터 음식하는 것까지 다 갈등 투성이에요. 문제는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데 방법을 어떻게 찾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 문제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결혼하신 지 20년 이상 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이분들께 박수를 좀 보내주세요. 만약에 아직까지 이혼을 한 번도 안 하셨다면 예, 그게 기적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기적이에요. 그리고 한번 조용히 물어보세요. 이따가 자, 15년 이상 되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20년 포함해서. 예, 이분들 잘 관찰했다 물어보세요. 몇 년 전부터 이혼 생각하고 계시나요? 대개 10년 넘습니다. 예, 뭐 어떤 분은 결혼한 지 뭐 3일째 된 날부터 이혼 생각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남자들은 전혀 모르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현실입니다. 그 남자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어느 날 어떤 남자들 같으면 손장을 받고서 알아요. 자기 아내가 이혼 소송. 그러면서 너무 억울해요. 아니 지난주에도 같이 여행 갔다 왔는데. 남자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자는 10년 전부터 이혼 생각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런 조정도 한 번도 안 받고 상담도 안 받고 20년 동안 이혼하라고 살았다. 그게 기적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혼하는 게 오히려 더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을 잡아주고 이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행복으로 가져가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될 상담의 과제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해줘야 되는 치유의 과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 나가는 게 바로 우리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밥상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는요 옛날에 그 얼마나 고집이 세셨는지 이 반찬을 하시는데 조금 짜게 하면 우리 할아버지가 좀 짜다 그러면 에이 반찬이 좀 짜야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좀 싱겁다 그러면 건강도 안 좋은 분이 꼭 짠 것만 드시려고 그러더라고요. 예. 어쩌면 이게 우리의 태도일 수 있습니다. 이건 상대만 그렇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의 태도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구별하는 작업들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상담에 있어서의 기술로서 제가 한 가지를 알려드리면 여자들은 남자들한테 거짓말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남자들이. 근데요 남자들 얘기 들으면 거짓말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분 나쁠까봐 그냥 얘기를 안 했을 뿐이야. 그래가지고 여자가 물어봐요. 오늘 누구랑 점심 먹었어? 아는 후배랑.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 근데 나중에 물어봐 여자가 누구누구랑 먹었다며? 걔 후배 맞잖아. 그게 후배야? 여자랑 먹었는데 왜 얘기 안 했어? 근데 얘기를 안 한 거를 거짓말했다고 생각을 하고 남자들은 네가 그렇게 화낼까봐 내가 그냥 얘기를 안 했을 뿐이야. 아니까 기분 나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실에서 보면은 특히 이혼 법정에서 보면요 부부들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은 거짓말 한다고 난리를 치고 서로 거짓말 한다고 난리를 치지만 결국 알고 보니까 사실에 대한 이해 부족이에요. 그러면 좀 한 분이 저를 좀 도와주실래요?